대한민국 최전방을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군인들. 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지는데요. 여기 유난히 비슷하게 생긴 두 명의 군인이 보입니다. 형제 맞고 쌍둥이 형제입니다. 제가 형입니다. 어머니가 제왕절개 하셨는데 의사가 저를 먼저 꺼내서 제가 형이 됐습니다. 미세 전진! 미세 전진! 조정관 단발! 엄마 뱃속에서 만나 군입대까지 함께한 인생의 반쪽. 둘이라서 더 행복한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 내내 태극기가 펄럭이는 이곳. 21사단 도솔대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첩첩산 중 깊은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해 뜨는 시간도 한 발 느려졌는데요. 이제 일어나야 할 때가 됐는데 도솔대대 청춘들은 아직 깊은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 보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 이렇게 꿀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5분까지 현장으로.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최전방 군인이지만 잠을 떨쳐내는 이 시간이 훈련 받을 때보다 더 힘들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체 알람을 울리기도 하죠. 간신히 침낭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도솔대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상병 안태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옆자리에 안태원 상병과 비슷하게 생긴 얼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21사단 도솔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병 안태원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생활관에서도 나란히 잠을 잘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도솔부대 최고의 단짝입니다. 나란히 어디 가세요? 지금 아침에 세면세좀 좀 하려고 이동 중입니다. 아침잠을 떨쳐내는 지켜약은 역시 찬물 세수가 최고죠. 참 재미있는 인연입니다. 잠을 잘 때도 씻을 때도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한다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서로의 모습을 꼭 닮아있는 도솔대대 단짝. 하루 24시간 동안 실과 바늘처럼 붙어다니면서 함께하는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이 궁금해집니다. 저기 혹시 두 사람 쌍둥이 형제 아닌가요? 형제 맞고 쌍둥이 형제입니다. 제가 형입니다. 저는 동생입니다. 어머니가 제왕절개 하셨는데 의사가 저를 먼저 꺼내서 제가 형이 됐습니다. 제가 손을 먼저 번쩍 들었습니다. 저 꺼내달라고. 그래서 의사가 아마 저를 먼저 꺼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 친구가 조금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먼저 꺼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뱃속부터 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엄마의 뱃속. 아마 그땐 몰랐을 겁니다.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학교에 손을 잡고 다닌 것도 모자라 대학까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진학하게 될 줄은. 군에 입대할 때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인생의 반쪽입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조용한 오후를 뒤흔들기 시작하자
생활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도솔대대 대원들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입니다.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신속하고 급박하게 개인 군장을 준비하는데요. 지금은 적의 침투를 가정한 전투태세 훈련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생활관 안의 모든 물자를 군장과 함께 챙긴 다음 군인에겐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총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번개와 같은 속도로 완전 무장을 마친 다음 모두 한자리에 집합!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투 준비를 마친 다음 주둔지로부터 벗어나 주요 거점에 방어선을 세우고 적의 침투를 막는 것이 이 훈련의 목표입니다. 훈련 상황인데도 눈빛이 정말 매섭게 보이죠?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빠른 속도로 주둔지에서 벗어나 약속된 집결지에 모여 전투 장비를 갖추고 무기를 배치해야 하는데요. 이 훈련을 통해 최전방에서 1분이라도 빠르게 전투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 1분간 후방에 떨어질 수백 발의 포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손꼽힙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정지! 부산!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는 것을 소산이라고 부릅니다. 일사불란하게 흩어진 대원들이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 경계태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움직여! 발 조심해! 움직여! 전투준비 태세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완전 군장을 하고 주둔지에서 벗어나 경계태세를 갖추기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소대가 맡은 구역 이쪽이라서 항상 이쪽에 와서 이렇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의 특정 부대가 GOP를 넘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주둔지 주변으로 침투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소대 기준 우단을 맡고 있으며 그쪽에서 저희끼리 또 소산에서 경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과 가장 가깝게 마주보고 있는 최전방 부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처음에 버스 타고 올라갈 때 너무 많이 높게 올라가서 멀미를 좀 심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무서웠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버스를 타고 연병장에 도착했는데 그냥 흙바닥이 꼴대도 없고 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일단 연병장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백두대간에 이어지는 험준한 산들 사이 해발 1000m 고지에 숨어있는 21사단 도솔대대는 대대급 단위 부대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위치한 부대입니다. 한국전쟁 말기인 1953년 1월 창설한 21사단. 민간인들 사이에선 백두산 부대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 중에서는 가장 긴 GOP 책임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최전방 부대이기도 하죠. 하루 종일 쉼 없이 이어지는 훈련. 이번엔 군인에게 생명과 같은 K2 소총을 꺼내드는데요. 집합해서 2인 1개조 자기 복장 한 번 더 봐, 알겠지? 참여로 분대별로 분대별로. 소총으로 무장한 도솔대대 대원들. 오후에는 실탄 사격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말고도 준비물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PRI 하러 가져온 거 맞아? PRI는 사격할 때 그 자세를 연습하는 거고 깔개는 바닥이 그러니까 깔개 바닥 매트처럼 깔아서 그 연습을 하려고 깔개를 챙겨왔습니다. 그래, 앞으로 갓! 사격을 위해 발맞춰 훈련장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탄약으로 총을 쏘기 전 사격 요령을 배우기 위해 PRI라고 불리는 사격술 예비 훈련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정도 앞에 지금 보이는 간격으로 동간격으로 한다, 알겠지? 하나, 둘, 셋. 자리를 정한 대원들이 매트를 깔기 시작합니다. 실탄으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자, 텐트 앞뒤로 2명씩 딱 한 명씩 서봐. 앞뒤로 한 명씩 딱딱. 자, 한 명, 자, 우선 한 명 서봐. 이제 사격 전에 PRI라고 해서 이제 사격 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총기 멜빵 다 풀어서 정리해서 자기 멜빵 주머니에 넣어, 알겠지? 훈련에 앞서 총과 대원들을 밀착시켜주던 멜빵을 총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대원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사소해 보이지만 안전한 사격 훈련을 마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입니다. 이거 PRI 할 때 끈 때문에 좀 불편해서 제거하고 하려고 지금 끈을 풀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끈이 좀 덜렁덜렁거리면 집중에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총을 잡고 사격을 위한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격 자세를 연습할 때 빠져서는 안 될 필수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바둑돌입니다. 바둑판이 아니라 최전방 군인들의 소총 위에 바둑돌이 살포시 자리 잡은 이유는 뭘까요? 바둑돌을 올려서 격발했을 때 바둑돌이 떨어지지 않으면 호흡과 자세가 좋다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둑돌이 흔들리지 않아야 자세가 안정됐다는 의미. 그런데 오락가락하더니 결국 떨어지고 맙니다. 이게 바람이 좀 심하게 불다 보니까 바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안 불면 무조건 다 성공시킬 자신 있습니다. PRI 훈련의 목적은 사격할 때 자세를 몸에 익히는 건데요. 그런데 자세가 마치 개구리가 펄짝 뛰어오르기 전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엎드려서 할 때는 가장 본인이 편안한 자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에는 좀 그럴지 몰라도 이 자세가 제일 편해서 이 자세로 모두 다 엎드려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자세면 어떻습니까? 몸이 편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명중률도 올라간다는 거죠. K2 소총의 무게는 약 4kg. 엎드려서 사격하는 자세를 취한 다음 다시 일어나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니 그 무게가 만만치 않게 느껴집니다. 실제 사격보다 총을 들고 하는 이 훈련이 더 힘들 정도. 마치고 나면 온몸에 근육통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자경계 총. 오늘 밤도 팔과 어깨에 근육통이 생길 정도로 사격 자세를 연습하고 난 뒤 이제 드디어 더 깊은 산중에 있는 사격 훈련장으로 발맞춰 이동합니다. 이제 실제 사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PRI로 연습했던 거를 실제 사격에서 하려고 지금 사격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게 실탄인 만큼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제 실력 긴장하더라도 제 실력을 다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격은 자신 있습니다. 잘 못 맞을 수도 있지만 자세를 좀 정확하게 취한다면 다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격에 깊은 자신감을 내보이는 쌍둥이 형제. 부대 내에서 1, 2등을 다투는 특급 사수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에 위치한 사격 훈련장. 이번엔 표적지를 맞추는 0점 사격이 이루어집니다. 군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데요. 실탄을 쏘아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책임지는 간부들의 손길이 유난히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본격적인 사격 훈련이 실시되면 요란한 총성이 깊은 산중에 울려 퍼집니다.
이제 실탄 사격 시작이 될 텐데 사격장에서 절대 뛰지 않는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태윤이가 사격장 안전수칙을 읽으면은 나머지는 복사한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사격장 안전수칙 첫째, 실탄 장전은 통제관 명에 의해서만 실시한다. 실탄 장전은 통제관 명에 의해서만 실시한다. 셋째, 사격 전후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실탄 사격 전인데 그렇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선 일단 실탄인 만큼 조금 긴장되지만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게 실탄이다 보니까 일단 조금만 실수해도 혼이 나고 저희도 일단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격은 1조부터 3개사로씩 들어간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인원들은 현위치에서 앉아서 대기한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1조 입장! 1조 1사로! 1조 2사로! 1조 3사로! 다음 조 입장. 1조 1사로! 1조 2사로! 1조 3사로! 총기 거치 후 엎드려 쏴 준비. 총기 거추 엎드려서 준비! 사격을 할 때는 안전을 위해 총기 거치대의 총구의 방향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실탄 사격 훈련이죠. 사소한 실수는 곧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된 손길로 총기 거치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사수 엎드렸어 준비! 사수 엎드렸어 준비! 엎드렸어 준비! 25m 떨어진 거리의 표적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데요. 우사수 사수에게 탈제 빙계. 그렇지 민계! 탈지 민수! 탈지 민수 저상탄! 저상탄 할걸 한탈지 섭습니다! 하나 일발 장전. 침착하고 정확하게 탄약을 장전한 뒤 다음 명령을 기다립니다. 탄피어진 지퍼 닫아. 프리세 전진! 조용한 단발. 수된 자수 10발 사격 개시. 드디어 방아쇠를 당깁니다. 오늘 주어진 총알은 총 10발. 이 중 얼마나 정확하게 표적에 명중시킬 수 있을까요? 같은 자세로 같은 곳을 향해 쏘는 것이 요령. 조금이라도 호흡이 흐트러지면 표적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사수 확실하게. 약실 이상 무! 손톱 놓고 일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할 차례. 쌍둥이 형제의 보이지 않는 눈치 작전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현재 탄착골 현저 완성되었고 탄착군이 형성이 된 게 요거 그다음에 요거밖에 없네. 다섯 일곱 여덟 열 발. 자로 오크리크만 이동하자. 알겠습니다. 탄착골 현성 다 완성되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자로 한 3클릭만 이동하면은 정확하게 중앙에 맞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동그란 원안으로 모두 모인 형의 탄착군. 하지만 동생의 탄착군은 표적에서 중구난방 벗어난 상태입니다. 오늘 사격 해보니까 어땠어요? 평소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클리크 수정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좋은 결과 있었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어때 오늘 동생보다 잘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제로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훨씬 더 잘합니다. 자 동생은 오늘 어땠어요? 저는 시력이 별로 안 좋은데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 안경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경을 쓰고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썼으면
완벽한 탄착군이 형성됐을 것입니다.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생활하다 보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어릴 때부터 유난히 경쟁을 했다는데요. 성인이 된 지금도 똑같은 군복을 입고 경쟁하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도 비슷하고 가려는 과도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대학교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군대를 마지막으로 아마 좀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소곤소곤됩니다. 뭐라고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20년 세월을 같이 보냈으니 이제는 좀 떨어져 있고 싶지만요. 하지만 군대까지 사이좋게 손을 잡고 왔으니 사회인으로 복귀할 때까지는 영락없이 24시간 내내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밥을 먹는 쌍둥이 형제의 거리가 오늘따라 가까이 하기에 유난히 멀어 보이는데요. 둘이 진짜 닮았는데 너무 안 친해 보여서. 평상시에도 별로 안 친합니다. 별로 안 친하다고요? 둘이 형제 아니었어요? 이렇게 겉으로는 막 안 친한 척 해도 속으로는 막 챙겨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보기 좋고 좀 부럽기도 해요. 동생이 있어서. 저는 혼자 왔는데 좀 처음에 와서 조금 처음에는 친한 친구도 없어서 좀 고생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동반 입대고 이제 같이 형제들끼리 와서 처음부터 좀 으쌰으쌰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때론 지겨울 만큼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했던 쌍둥이 형제. 툴툴댈 때도 있었지만 고단한 군대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설거지는 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데요. 식판이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씻어야 직성이 풀리는 깔끔한 남자들입니다. 본인이 먹으면 본인이 닦아야 돼요. 본인이 먹었으면 본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 닦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깨끗하게 닦지 않나.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설거지를 하다 보니 이번에도 경쟁심이 촉발된 모양입니다. 더 깨끗하게 더 빨리 설거지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하는 사람이 승리. 선생님 깨끗하게 닦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동생은 어때요? 동생도 깨끗하게 닦은 것 같아요? 이 친구 다시 한번 닦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생 상대님 다시 한번 닦아야 될 것 같다는데? 아닙니다. 이 지금 엄청 깨끗해서 닦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더 잘 닦은 것 같아요, 동생은? 제가 더 잘 닦습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쌍둥이 형제의 설거지 한 판. 이 정도면 두 사람 모두 합격이죠? 참 잘했어요. 고단한 훈련이 계속된 최전방 부대의 하루가 저물면 도솔대대 군인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자, 부대장들 나와. 이거 끝나고 개인 정비 시간이니까 이거 하나씩 받아서 군대원들 휴대폰 쓰고 싶은 인원들 해가지고 통화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대에 휴대폰이 있어요? 수신용 휴대폰이라고 전화 문자를 보내면은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줄 수 있는데 일과 시간이 끝나면 개인정보 시간에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발신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걸진 못하고 메시지를 보내서 상대방에게 전화가 오게 하는 전화입니다. 아직은 여자친구가 없는 점까지 꼭 닮은 쌍둥이 형제. 전화를 걸고 싶고 안부를 전하고 싶은 사람도 오늘은 똑같습니다. 엄마한테 뭐라 말하기 할 말 없네.
오분 형님의 매서운 눈초리에 동생은 얼른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따로 하고 싶은 말은 없어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듣고 싶고 그리운 법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나. 오니? 오늘 뭐 했어? 오늘 아침부터 훈련하고 힘들었겠네. 아니, 나는 별로 딱히 그냥 그저 그랬어. 네, 시키는 대로 했어? 어디 아픈 데 없어? 엄마 병원 갔다가 일 가고 와서 누나랑 침대 잠깐 갔다 오고 그래왔지 뭐. 그리고 내가 옆에 지금 안티는 있는데 바꿔줄까? 알았어, 바꿔줄게. 말 조심해. 여보세요? 윤나? 나도 방금 이제 훈련 끝나가지고 이제 쉬는 거야. 계속 뭐 훈련하고 간다고. 그래, 힘들겠네. 뭐 힘들지. 뭐 엄마가 힘들지. 고생 많다 우리 아들. 그냥 뭐. 알았어. 알겠어. 나 이제 들어가 봐야 돼서 끊을게.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내일 전화할게.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가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얼굴만큼이나 똑같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군생활을 하셨을 것인데 그런 아버지 군생활도 뭐 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그냥 아버지 생각하면서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견뎌내고 그렇게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렇습니다. 왜요? 일단 먼저 이 친구가 아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엄마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엄마가 해주신 밥도 좀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회에 가기 전까지 공부를 해서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게 목표이고, 무엇보다도 일단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무사히 전역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30, 31, 32, 33 소대원들 나와서 이렇게 팔굽혀펴기하고 띵뛰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급 시험에 더 한 걸음 다가가기 쉬워진.